오늘 이제 새롭게 온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쌤이랑 계속 수업을 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선임반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매 수업 때 거의 대부분 프린트도 추가적으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프린트가 올려져 있을 거야. 그래서 올려져 있는 프린트는 항상 자기 거 가져가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원반이잖아요, 우리. 그치? 그래서 비원 수강기호에 맞는 프린트인지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OT 자료를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앞에 있는 3명 나눠주세요. 아정이는 안 받았어? 남는 거 있어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이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제 이름은 정수연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010-7922-2690번입니다. 그래서 번호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 편하게 질문해라 라는 의미로 이제 번호 알려드리는 거라서 번호 입력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어찌됐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애들이 좀 많기는 해. 내가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답장이 칼답까지는 못해요. 칼답은 못하지만 24시간 내로 최대한. 알았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도 조금 입력하겠습니다. SUYEON ME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DACHE. 요거 소문자예요. 요 D자. 다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카톡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부모님의 압박으로 인해 카톡을 못 쓰는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 또는 핸드폰 자체가 좀 이렇게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는 그대로 카톡에서랑 똑같이 수업 영상 그대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글 올려주시면은 저에게 알림톡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림톡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림톡이 오면은 쌤이 내 질문 받아주신 거구나 라고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지사항도 다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들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원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테스트를 볼 수도 있어요. 명희야, 왜 늦게 왔어? 빨리 와. 설마 그 603반? 아이고. 자, 저거 가져갔니? 아니. 그렇지. 우리 반은 테스트를 볼 수 있어. 이제 A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심화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B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 설명하는 게 진짜 필수 개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수능을 가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필수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근데 요 테스트가 아마 사이트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답안을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 알아서 채점이 될 거예요. 돈 많이 들였어. 그치? 남편 몰래. 그치? 내 남편 누군지 알죠? 그쵸? 방씨 몰래, 방현우라고 하면 안 되지. 방현우 선생님, 방현우 선생님 몰래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사이트 개설한 거기 때문에, 알았죠? 그 현우쌤에게 수연쌤이 100만 원 현질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최근에 이제 방현우쌤이 월급을 훨씬 많이 이제 받기 때문에, 그 현우쌤 돈으로 제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비상금 100만 원을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현우쌤에게 얘기하면 저의 그 결혼 생활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치? 그리고 지대한 영향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로운 수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알았죠? 100만 원 현질을 해서 아무튼 이제 테스트 연동되는 사이트 만들어 놨고요. 요 사이트 지금 약간 그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오픈이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될 거고요. 일단 아이디랑 패스워드는요, 그 핸드폰 번호로 제가 일단은 설정해놨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설정을 해놨고, 여기 반에 혹시 핸드폰 없는 사람 있나요? 자기 전화번호 없는 사람? 없죠? 그치? 다 있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 아이디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면은 사이트 접속이 될 거고, 그래서 사이트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 편하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에 나는 A2반 영상도 조금 구경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에게 얘기해주면 그 권한 풀어드릴 테니까 A2반 영상도 뭐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 좀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사이트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난 좀 불편하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카톡도 운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는 우리가 단톡방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기존에 있던 단톡방은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해서 내가 올려놨던 자료들 혹시 다운 못 받은 친구들 있으면 선행반 친구들은 다 다운 빨리빨리 받아 놓으세요. 알았죠? 제가 금요일까지 요 유지시키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삭제를 하고 새로운 카톡방으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저희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7교시야. 그래서 목요일 7교시에 우리 선행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서 자기 자습 공간 있죠? 4층 또는 5층? 4층 또는 5층 앞에 해당 날에는 이렇게 질의응답 표가 있을 거고요. 그 표에 시간들이 적혀져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름 작성해 주시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만을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니까 요거 질의응답 시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 5교시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히 질문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첫 수업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교시에 이제 오늘은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별로 점수 차이가 비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제 세분화가 되기는 했는데 새롭게 배분한 반이 보통 좀 더 아랫반을 이렇게 세분화를 좀 시켜놔가지고 비원반은 생각보다 좀 편차가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듣고서 쉽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쌤에게 좀 쉬운 거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느끼는 친구들은 쌤 A2반 영상을 풀어주든지 또는 나에게 졸라 어려운 걸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열심히 밤새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의 자랑거리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좀 못하기는 하지만 제가 뭐 어떤 대학 나왔고 이런 건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그 상위권 친구들을 상위권으로 만드는 거엔 딱히 재능이 없어요. 왜냐면 상위권 친구들은 알아서 나의 도움을 안 받아도 이미 잘해. 그치? 뭐 상위권 친구들은 뭐 알아서 하겠지. 똑똑하니까. 그쵸? 뭐 이렇게 대충 설명해도 자 대충 이렇게 설명해서 알겠지? 이렇게 되는 애들이니까. 그쵸?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좀 중위권. 중위권 친구들을 끌어올리는 걸 내가 좋아해. 그래서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제가 미적 최상위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투도 상위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투 여기 비원반 딱 중위권반 이렇게 딱 3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텐션이 비원이 높아. 진짜야. 진짜 비원에서는 이 이쁜 것들 막 맨날 칭찬하고 이러는데 A반은 안 일어나냐.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있어 내가. 그러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텐션이 내려가고 좀 표정도 항상 좀 어두워. 그래서 약간 수업 영상 A2반 보는 친구들은 비원과 좀 많이 다른데? 같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비원 친구들이 좀 저는 이렇게 정감이 많이 가요. 제가 이제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제 탱고 선수였다가
탱고 추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레도 좀 하다가 이제 탱고로 이제 전국체전도 나가고 이랬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도 발목이 맨날 돌아가요. 살짝만 뛰어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막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운동을 이제 못하게 되어가지고, 저도 원래는 수학이 한 32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첫 중3 수학 시험이었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생 망할 것 같다라는 약간의 그 살짝의 두려움도 없었어. 그냥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하긴 했지. 그래서 이제 첫 시험을 봤는데 32점이었던 것 같아요. 중2랑 중1 때는 선생님이 그 OMR 다 찍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본 점수가 아니야. 담임도 기억이 안 나. 왜? 처자서. 진짜예요. 1, 2, 3, 4교시 각 자고 5, 6교시부터는 이제 조퇴하고 운동하러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3학년 때부터 첫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이 32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능에서 이제 4개 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굉장히 많이 하위권이었는데 상위권으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다른 쌤들은 천재니까. 그치? 이미 똑똑했어. 그치? 쌤들, 막 얘기 나누면은, 고등학교 때 막 모범생이었고, 공부 막 그냥 막 1, 2등 막 하고 막 이랬어. 쭉 1, 2등이었어. 하지만 나는, 576명의 전교생들 중에서, 그때는 선생님 576명의 한 학생들 중에서 이 512등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위권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그쪽 때부터는 알죠? 그냥 누가 잘 찍나. 그치? 그거야. 512등, 513등 이런 거 다 뇌는 다 비어져 있어. 얘가 나보다 조금 더 못 찍었고, 얘는 나보다 조금 더 잘 찍었고, 이거예요. 이랬던 애가 이제 환골탈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건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단순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진 않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힘든 부분이나 조금 공부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편히 얘기를 해주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영어를 특히 나는 또 못했거든? 여기 영어 못하는 사람 있어? 수학이 더 안 좋아? 그래? 나는 수학이 더 낫다. 손. 오, 난 영어가 더 낫다, 손. 여기 수학파야? 비원부터는 수학을 더 좋아하는구나. 난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 여기 우리 좀 공감이 되겠네. 그냥 영어는 어떻게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 영어는 내가 듣기도 한 6개? 5개 이렇게 들렸거든요. 고3 한 3월 때부터. 3월에? 나보다 못한 놈은 없을 거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이제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도 반배치고사 본다고 시험을 보는데, 누구도 나를 안 받아줬어.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대.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윤선생을 했어요. 윤선생이라고 학습지. 그럴 정도로 영어를 진짜 못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실 재수를 결정한 것도, 나도 재수거든요. 재수를 결정하고서 이제 했던 이유도, 재수 결정한 이유도 영어 때문이야. 그런데 영어가 내가 또 수능에서는 하나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조금의 조언, 다은 쌤만큼은 좀 못해요. 알았죠? 다은 쌤에게 이제 지식적인 질문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되, 예를 들어 조금 내가 뭔가 힘들거나 그 다음에 뭔가의 딜레마에 빠졌거나 이럴 때는 나의 조언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요 정도면 이제 OT가 다 끝냈을 것 같고요. 설문지가 있는데, 우리 기존의 선행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선행반 수업을 저랑 진행을 했을 때, 좋았던 점들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적어주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좀 선생님,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주 별로야. 이러면서 빨리 고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피드백 받겠습니다. 알았죠? 단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인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처음인 친구들도 여기다가 설문지 좀 잘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가능하다면 오늘 귀가하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응. 그래서 자기 성적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업 때 어떤 것들을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OT 하면 될 것 같고, 뭐 OT를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 얘들아. 수업을 해야지. 그치? 여러분들의 그 뇌를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 B1 교재 볼 건데, 우리 오늘 처음인 친구 있어요? 저랑 처음인 친구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몇 명인가요? 오케이. 많이는 없네. 일단 너네들에게 조금 미안한 게 있어. 자, 조금 미안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선행반 친구들이 글귀 함수 개념까지 하고 끝났거든? 그래서 오늘 선행반 친구들 입장에서는 글귀 함수 복습이 필요한데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글귀 함수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치? 글귀 함수가 뭔지 모를 거라서 제가 단톡방 개설하자마자 글귀 함수 개념 설명을 올려줄 거야. 그런데 글귀 함수 복습하는 그 잠깐의 한 30분의 시간 동안에는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 이제 부정적분 들어갈 때부터는 다시 또 기초적인 거 설명할 테니까 여기 잘 들으시고 글귀 함수는 쌤이 올려주는 영상 한번 추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글귀 함수 복습을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가 2교시에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오늘 신입이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정적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정적분 파트도 제가 필기를 시킬 건데 제가 오늘 첫 날이라고 긴장해서 그런지 필기 공간을 안 만들어놨네. 그래서 여기 표지 바로 뒷장에다가 표기를 하거나 또는 노트 있으시면은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 자,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거의 정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얘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친구를 내가 미분을 했다? 어떤 친구를 미분했더니 fx라는 함수가 나왔대.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이 미분해서 fx라는 함수가 나오는 요 함수를 찾고 싶었던 거야.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또는 가끔 옛날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원시함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지금은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다. 요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fx dx라는 이 부정적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식 의미 자체가 미분하면 뭐가 되는 함수야? 그치,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니까 당연히 뭐 해볼 생각을 해봐야 돼? 미분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의 정의 자체가 말 그대로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야 이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등장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미분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또는 두 번째, 적분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fx dx라는 친구를 구해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적분법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나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xn제곱이라는 어떤 다항식을 내가 적분하고 싶어. 그럼 적분하겠다는 소리가 무슨 뜻이야? 미분해서 너 되는 놈 찾겠다 이 소리겠지? 그쵸? 그러면은 차수가 당연히 한 차수가 커야 되겠고 얘 미분해주면 n 플러스 1이 앞에 붙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고정되는 상수 n 플러스 1분의 1이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이게 적분법이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죠? C가 하나 더 붙을 수도 있는 거 맞지? 요 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치, 적분상수라고도 부르죠. 오케이. 왜냐면 C라는 이 상수는 미분하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얘가 1이어도 미분하면 얘고 얘가 1000이어도 미분하면 얘니까. 그치? 그래서 그 상수는 모르기 때문에 적분상수라고 부르고 요 상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분이라고 하면 되는 걸 부정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야. 저 적분상수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적분해주면 뭐가 됩니까? 이것도 알지? cx, 그치? 이렇게. 요 정도 우리가 적분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쉽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들만 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엄청 쉬워. 자, 내가 인테그랄 F 더하기 인테그랄 G를 하고 싶어. 즉 미분에서 F 되는 함수 더하기 미분에서 G가 되는 함수를 더해주고 싶어. 이 소리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돼? 한꺼번에 F 더하기 G를 한 다음에 얘 자체를 정적분해도 된다. 적분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여기가 차로 들어가 있을 때도 여기도 똑같이 뭐 들어가시면 돼요? 차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테그랄 KF라는 친구가 있어. F라는 함수에다가 K배 한 친구를 내가 적분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이 친구는 F라는 친구를 적분해 준 다음에 몇 배 해주시면 된다? K배 해주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상수배랑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라는 게 부정적분의 성질입니다. 단, 이건 가능합니까? 내가 FG라는 친구를 적분하고 싶어. F랑 G가 곱해진 함수를 적분하고 싶어. 근데 이걸 내가 F 적분해주고 G 적분해줘서 곱해주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치? 그쵸? 우리가 곱함수는 각각을 적분해서 곱해줄 수 없다는 소리야. 덧셈은 각각 적분 가능한데. 이해되지? 곱하기는 안 돼요. 그럼 곱하기가 안 되면 나누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인테그랄 G분의 F라는 친구를 내가 적분하고 싶어. 그 친구를 내가 각각 적분한 거를 나눠주면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곱함수가 나왔을 때는 곱한 친구를 각각 적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개를 해줘야죠. 그쵸? 기본적으로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1차식의 거듭제곱일 경우에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1차식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ax 더하기 b의 n제곱꼴. 요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 친구는 우리 적분법으로 기억해주는 게 맞지? 이 친구는 적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도 ax 더하기 b라는 친구를 일단 n 플러스 1제곱한 친구를 미분해야 n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런데 얘 미분해보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올 건데 거기 없으니까 고정되는 상수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써줘야 되겠죠? 그치? 그런데 하나 더 써줘야 돼. 요 안쪽 함수 미분하면 a지. 안쪽 함수 미분한 게 미분하면 튀어나오거든? 그런데 그게 a가 안 곱해져 있기 때문에 a분의 1도 한번 곱해줘야 돼요. 됐죠? 요거는 기억합시다. 알았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인테그랄 x 더하기 1의 제곱 요 친구 있잖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적분해야 돼. 원래 교과서에선. 원래 교과서에선 전개해서 적분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 전개해서 적분하고 있으면 수투 공부하면 안 되지? 그치? 이걸 전개하고 있다? 답이 없어. 알았죠? 자, 이거 적분 그냥 바로 쓰는 거라고 x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리고 앞에 3분의 1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됐죠? 원래 인테그랄 2x 더하기 3의 제곱도 얘는 원래 전개해서 적분해야 돼. 그치? 하지만 얘도 바로 쓸 거다. 2x 더하기 3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1 붙이고 요거 미분하면 2죠? 2분의 1 이것도 앞에 붙여줘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 만약에 인테그랄 안쪽에 나누기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누기에 대해서는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치? 각각 적분해가지고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 적분 못해.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등장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식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랑 같이. 이해됐어? 얘도 식변형 해줘야 돼. 그러면 보통 나누기가 나왔을 때 식변형은 뭐다?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하면 분수꼴이 날아가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사실 분수로 보였던 친구는 사실 분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적분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곱하기랑 나누기는 적분을 못하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도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이랑 미분에 대한 관계도 잠깐 칠판에다가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별로 어려운 거 아니어서 금방 할 거야.
자, 요거 같이 한번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잘 하는지를 한번 구경하고자 칠판에 예시 하나를 좀 쓸게. 알았지? 칠판에 예시를 하나 쓸 테니까 요거 잘 푸는지 볼게요. 어려운 거 하면 싫어하겠지? 조금만. 쉬운 걸로 할게요. 알았죠?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는데. 4x 세제곱으로 할게요. 잠깐만. 머릿속에서 어려운 숫자이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고민이 되네.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F0이 F3 값이랑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인테그랄 마2부터 2까지 fx 정적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시를 하나 제가 적어놨을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해볼 거 fx부터 찾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fx를 정적분하는 요 친구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 또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적분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시간 드려볼 테니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거 x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더... x제곱? 복잡한가? x제곱으로 해줘. 알았죠? x제곱으로 해줘. 조금 더 분수 계산까지 물어보게. 잠깐만. 식이 문제가 있나? 잠깐만요. 그러네. 식에 문제가 있다. 미안. 식에 문제가 있다. 이거 식을 바꿔야 되겠다, 얘들아. 이러면 문제가 정의될 수가 없어. 식을 좀 바꿀게요. 쏘리. 미안해요. 잠깐만, 식이 정의되려면 잠깐만. 이래야지 정의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아니야. F야. F예요. 이제 문제 정의돼요. 이제 해주세요.
그 2번까지는 안 구해도 돼. 1번만 잘 구해봐요. fx. 솔직히 2번은 이제 좀 이따가 뭐 적분하는 거 하면 되니까. 1번부터 제대로 한번 구해보세요. fx. 승윤이는 안 틀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됐고. 여기서 하는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거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어디시? 앞자리로 빨리 가. 그래. 도대체 뭐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앞자리로 가요. 자, 여기서 가장 시간상 여기서 가장 너네들이 하는 이상하고도 아주 잘못된 실수가 하나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살짝 이렇게 돌았을 때 3명 빼고는 실수하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내가 이제 fx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걸 적분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fx 자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x잖아. 맞아? 당연히 적분상수 C 붙일 거예요. C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2 이렇게 여러분들 쓸 거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쓰면 fx 제대로 구한 거예요. 자, 나 이렇게 구했다. 손.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뻥 치지 말고 빨리 손 들어. 자, 나 이렇게 구했다.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구한 애들이 이쪽에서만 한 3명 빼고 다던데. 그쵸?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너네는 틀려요. 그럼 왜 틀려요? 왜 틀려? 선생님, 얘 적분하면 얘고, 얘 적분하면 얘인데 왜 이 식이 틀렸다고 하나요? 완전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그렇지. 적분상수가 다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지금 요 식의 의미는요. x가 마일부터 1 사이에서 즉 마일부터 1 사이에서 f'은 2x 더하기 1이래요. 맞아요? 그 다음 마일보다 작은 지역은 x제곱 더하기 2x래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이해돼요? 그 다음 1보다 큰 지역에서도 도함수는 x제곱 더하기 2x인 거 맞아요?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를 적분할 때 적분상수와 얘를 적분할 때 적분상수가 어떨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도함수는 같잖아? 하지만 마일보다 작은 지역에서 얘를 적분할 때와 1보다 큰 지역에서 얘를 적분할 때가 적분상수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근데 니네가 이걸 한꺼번에 써주면 얘 적분한 거랑 얘 적분한 거의 적분상수가 같은 놈이다. 이렇게 설정해버린 거잖아. 내 말 이해돼요? 적분상수는 여러분들이 각 구간별로 다 다른 적분상수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다 쪼개서 적분해줘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적분하려고 해서 틀린 거야. 이 친구와 이 친구 지역에서의 도함수는 너가 맞아. 너로 일치하지만 적분한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왜? 1보다 큰 지역에서는 적분상수가 C2고 마일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적분상수가 C3일 수도 있잖아. 내 말 이해돼? 절대 한꺼번에 적분하지 마요. 근데 엄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예전에 평가원에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 그때 30개의 그 오답을 주장하는 글이 있었어. 그 평가원 게시판에. 27번 문제 잘못됐다고. 당연히 애들이 잘못된 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애들이 잘못된 거죠. 그치? 이걸 한꺼번에 적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다. 알았죠? 여러분, 도함수는 같아도 적분은 다를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적분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내가 보니까 1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을, 잘못했어요.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너로 적분될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너로 적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모양은 똑같지만 적분상수가 다르게 붙인 이 친구로 적분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사실상 3개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미분이 된다는 소리라 당연히 연속함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F0이랑 F3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C1 값이랑 여기에다가 3 넣었을 때 저희 함수값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얼마가 돼요? 9 더하기 9 더하기, 그치? 18 더하기 C3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연속성 따져줘야 돼, 말아야 돼. 연속성 따져줘야 되겠지? 그럼 연속성 이제 따져주면 돼요. 어떻게 따져주면 돼? 여기 마일 넣은 값과 여기 마일 넣은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됐어? 그리고 또 여기다가 1 넣은 값과 여기다가 1 넣은 값이 또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돼? 그 3개를 연립해야 정확하게 C1, C2, C3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여기에서의 1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죠.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또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문자도 3개고 식도 몇 개야? 3개니까 C1, C2, C3 다 구해줄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적분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다르게 나올 거예요. C1과 C3가. 요거 둘이가 다르게 나올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구간 다 나눠서 계산해줘야 돼. 이해돼? 한꺼번에 계산하면 안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테그랄 y부터 2까지 뭐 x제곱 빼기 x 정적분해라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 그치? 이 친구는 우리가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로 풀리는 지역과 음수로 풀리는 지역으로 적분 구간 다 쪼개주면 되니까 요건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써줄게. 부정적분이 포함한 항등식. 자,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항등식에다가 밑줄 치자. 항등식이 무슨 뜻이야?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라는 소리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 앞에는 항상 이런 말이 붙을 수밖에 없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 이런 말이 항상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건 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은 식이야 라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쓰세요. 자, 여러분들 이 항등식에 예를 들어서 부정적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부정적분이 들어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부정적분이 나왔는데 항등식이 나왔잖아? 그럼 일단 먼저 뭐 해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분해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됐죠? 왜냐면 이 부정적분의 의미가 뭐야? 미분하면 fx가 되는 놈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미분하면 fx는 이 친구 오른쪽 식 미분한 식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fx가 다항함수. 이런 항등식을 만족하는 f라는 함수가 다항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f가 그냥 함수도 아니고 차수가 있는 식이라는 소리예요. 다항함수는 차수가 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차수 추론을 해줘야 돼요. 차수 추론을 해서 이 f라는 친구가 도대체 몇 차식의 f여야 하는가라는 추론을 해주는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나와. 이해됐지? 단순히 미분해서 끝나는 문제는 쉬운 문제고 미분도 해야 되고 다항함수라는 말이 제시돼서 차수 추론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조금 더 고난도 문제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적분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자, 우리 연습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2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살짝 멈칫거렸다는 애들이 있었던 문제예요.
12번 하나 빠르게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쉬울 텐데 제가 만든 문제가 하나 있어. 16번. 자, 얘는 모의고사로 치면 13번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요것도 제가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13번이 아니라 16번. 진짜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설명 다 했다잉. 얼른 분필 하나만 갖고 올게요. 분필 다 떨어졌네요. 자, 12번 풀어봤나요? 12번이 굉장히 오답이 높았다, 얘들아. 이게 9번이라서 4점이거든요. 졸라 쉬운 문제예요, 그치? 근데 많이 틀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가지고 요 문제 얼른 빨리 한번 보고 그 다음 우리 16번 문제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2F 더하기 1이라는 친구의 부정적분을 G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야? 너의 도함수는 너고 너의 도함수는 너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G3이라는 친구랑 EF3이라는 친구가 같다라고 주어졌을 때 그때 G5라는 친구에서 EF5라는 친구를 뺐어. 이 친구의 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바로 나오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보면은 요 친구랑 요 친구를 좀 잘 봅시다. 요 친구랑 요 친구를 잘 보면 얘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G3에서 EF3이라는 친구를 빼준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식구조랑 요 식구조가 정확하게 어때요? 같은 식구조가 된 거 맞죠?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 얘 gx 빼기 efx라는 함수에다가 3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소리고 이 함수에다가 5 집어넣은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즉 우리는 얘가 뭔지만 찾으시면 돼요. 얘가 뭔지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함수에 뭘 알고 있어요? 도함수를 알아요. 왜? G라는 친구는 미분하면 누구고? 너고. F라는 친구는 미분하면 뭐니까? 스몰 f니까. 자,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G라는 친구 미분하면 너고, F라는 친구 미분하면 너니까, 나 이 친구는 몰라도 이 친구의 뭐를 알아? 이 친구의 도함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얘 미분한 건 알고 있어. G'X 빼기 EF'X는 알고 있다고. 왜? G'X 너니까 EF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F'은 스몰 f이니까 2배에서 빼, EF.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도함수는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이라는 친구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적분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1이라는 친구 적분해줬으니까 뭐야? X 더하기 C인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X 더하기 C라는 게 이 함수가 되는 거고 이 함수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C 값은 얼마? 0. C 값은 마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5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5 빼기 3이니까 값 얼마 되는 거야?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구조를 보고 문제를 풀면 좀 더 베스트. 근데 만약에 그 식구조를 못 봤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긴 해. 뭐 G라는 친구는 뭐라고 써주면 돼?
이거 적분하면 2 라지 F 더하기 X에다가 적분상수 추가로 더 붙을 수 있겠지?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는 것도 괜찮아. 이해돼요?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런 두 개의 식구조를 보고 이건 모양이 같은 식구조니까 얘를 묶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4점에서 되게 많이 나와. 4점짜리 문제에서.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자, 별표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잘 풀면은 부정적분 어려운 건 다 풀걸? 여러분들 혹시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잘려 있나요? 31번, 막 27번. 오, 그쵸. 헐. 그쵸. 답지도 잘려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내가 이거 점심 때 출력 다시 할 테니까 출력본 혹시 귀찮더라도 점심 먹고 받아가시겠어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샤갈. 왜였죠? 제가 오늘 설명한 거에 다 있어요.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뒤는 다 날라가지고. 고민해 봅니다. 자, 일단 가본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오늘 배운 거 생각해봐. 나 오늘 처음에 설명할 때 부정적분의 의미 설명했고요. 부정적분의 성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나 또는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설명했고요. 마지막에 설명한 게 부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 나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가본 조건 보세요. 가본 조건은 F, 라지 F는 부정적분이죠. G,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 등장한 항등식 주어진 거 맞죠? 0보다 작은 지역에서 너 성립한다.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내가 부정적분이 나온 항등식이 주어지면 미분하라 그랬던 거 아까 써놨잖아. 미분 왜 안 해? 해초 시작이죠. 뭔 소린지 이해됐어? 미분해야지. 미분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할 거야? 그쵸? 뭐 할 건데? 어쩔 건데? 그쵸? 미분해볼 생각부터 하셨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알았죠? 그게 첫 스타트니까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우리 2교시에 요 문제 풀어볼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10분 쉴게요.